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 오늘 17%대까지 급등 처리를 나오다가 5.54%까지 빠지고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5.54% 여기 아래 꼬리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행운이고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왜 그러냐면 오늘의 이 주가에 대한 하락은 진짜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를 대면서 외국인 기관 금투 쪽에서 그냥 찍어 눌러버리듯이 내려버렸던 하루입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외국인들은 옵션 포지션상 콜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잡아놓고 숏 포지션 때린다고 칩시다.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본인들이 비중을 많이 못 담았다고 그냥 내리쳐 버리면서 우선 누르고 나서 장 막판에 조금 담으려고 하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기업의 회장이 4천억대 4,500억이죠 정확하게. 1,000,000주 무상증여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인제는 그 유상증자 처리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이 하면서 기장공장 준공들의 조달 처리까지 직접적으로 본인의 돈을 내놓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제 수주권까지 나오려고 하는 회사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사지 못했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내려쳐 버리는 이런 행태는 정말 좀 화가 납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금양은 계속적으로 매수가를 가져가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금양이 분명하게 유상증자 처리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주가는 급등이 일어날 거고 그걸 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그냥 근거 없이 여러분들한테 막 밀어붙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좀 이따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거를 하나 좀 다른 회사들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오늘은 수급 처리 부분에 대한 거 230만 주나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OBV가 이렇게까지 상승 처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때려 눕혀 버리는 수급 자체가 정말 좀 화가 났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어저께가 오히려 기분이 좋았고 오늘은 막 기분 좋게 또 말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전혀 그러질 않아요. 저는 오늘 솔직히 금양이 내일 20% 이상 올라가 가지고 종가 마감 처리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때도 절대로 놓지 말고 그리고 핵심도 구간 보면서 추가 매수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까지 말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눌러 때려 눕혀 버리는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증시는 참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핵심 도구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제 87,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얇은 봉 나오면서 윗꼬리 부분에서 쟤네들이 필요 없다는 물량 다 떨쳐냈어도 금양의 진행 상황이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순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첫 번째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기장 공장 건설은 지금 뭐 스톱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금 사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기가 스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완공 처리 들어가면서 생산 처리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젠 장비 회사들한테 공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들어가는 거 빼놓고도 들어갈 거고요. 네 번째로는 양극재 부분에 대한 계약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리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달 처리가 들어가는지 내용이 나올 거고요. 여섯 번째는 드디어 인제 완성차 셀 업체들한테 공급 계약 처리에 대한 공시 부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일 거고요. 그러면서 인제 컨퍼런스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 그리고 몽골 광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상태가 될 건지 이런 일정들이 다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가다가 SM랩 상장 부분에 대한 재신청까지 들어가는 일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파동 정도는 때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87,000원 이런 일정 안 나왔을 때 수급 상태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 우선 보도록 하고 일정 진행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143,000원 구간까지 1차 목표가로 잡아가시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눌러 버리죠? 참.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매수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잘하셨고요. 여러분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들은 이 수급은 빠르게 들어올 건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본인들 없다고 이렇게 때려 눕혀 버리는. 기타 법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금양의 주가를 움직이는 기타 법인과 외국인과 금투까지인데 사실은 아무튼 두 개의 수급은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금양이 그 46파이 배터리 이때 인터 배터리 때 진행을 할 때 같이 이 46파이 배터리에 대해서 묶어 있었던 회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회사 이름이 이제 TCC 스틸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국산업이라는 회사고요. 이 두 개가 같은 업을 하고 있어서 묶을게요.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신 EDP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금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왜 이거를 금양이 지금 일정을 진행을 시킬 거다라고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이 TCC 스틸하고 동국산업은 국내 유일의 니켈도 금강판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TCC 스틸은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독점 사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동국산업 역시 올해부터 본격적인 니켈도 금강판 사업에 진입을 하면서 이 46파이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분을 좀 보시면 이 TCC 스틸도 하방 부분에서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모멘텀으로 올라온 상태고 동국산업도 밑에서부터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제 봐야 될 게 이 동원 시스템즈하고 상신 EDP인데 동원 시스템즈는 여기가 인제 LG 엔솔 향이에요,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어서 46파이 배터리 캔을 독점 공급을 진행을 밝혔었어요. 그래서 이때 인제 인터 배터리 때도 이쪽 회사들도 쪼끔 모멘텀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다들 올라갔던 게 보이시죠? 여기 동국산업도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성장을 보여주는 해가 올해가 될 거라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상신 EDP는 삼성 SDI향으로 대응할 예정으로 8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생산을 기점으로 삼성 SDI 역시 46파이 배터리 생산의 속도를 내면서 상신 EDP 역시 관련주로서 그때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상신 EDP는 아직까지는 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이지 않지만 동원 시스템즈 역시 비슷한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동국 TCC 스틸이고 동국산업이고 상신 EDP예요. 아니 동원 시스템즈예요. 상신 EDP만 아직까지 좀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인터 배터리 때 기존으로 해 가지고 다 묶여 있었던 회사예요, 이 부분이. 근데 우리 금양도 동일한 회사고 금양도 그때 브리핑 나왔던 게 금양의 인제 협력사 SM랩이라는 회사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인터 배터리에서 469 배터리 파일럿 양산을 공개를 했죠.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보여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나왔던 이 단결성 부분에 대한 거 이 내용이 그때 나왔었던 거고 어 금양이 해당 물량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금양 역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금양은 아예 적극적으로 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랑 469 배터리의 성능 자체를 비교하면서 배터리를 두 번째 진행했을 때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걸 증명 처리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한테 사실 그때 주문 그러니까 이 469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인제 쪼끔 배터리 폭발에 대한 그런 게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지만 이슈성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충전 속도하고 한 번 충전했을 때 가는 킬로미터가 이 전기차의 어떤 전기차가 더 좋은 전기차냐라는 이거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 배터리 때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님이 금양의 부스에 와 가지고
그 사육고 배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많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세요. 근데 금양이 이거에 대해서 4680 배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입증을 해 나면서 사실 그 이후에 인제 그리고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게 구동 가능하다는 것까지 다 증명 처리가 끝났던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금양의 공급 부분에 대해서 조율 처리를 들어가는데 공장이 문제였던 거죠. 공장. 이 공장. 이 드림 팩토리. 이것만 있었으면은 지금 정도면 이미 수주권이 나와 가지고 공급 계약 처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금양이 이 가격까지는 떨어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금양이라는 게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정치적 부분하고 좀 엮여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가 갖고 있는 자사주통해서 여기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었는데 유상증자 처리를 하면서 그 돈의 770억 정도를 말 그대로 대표한테 이걸 반환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거 대표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유상증자 승인 처리에 대해서 좀 일정을 미룰 거다, 계속 미룰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제 금양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버렸던 게 SM랩 여기 상장 이거에 대해서 미승인 나오면서 완전 머리가 돌아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그 대표가 회장님이 "770억 이거 받지 않겠다. 전체 다 4,500억 유상증자 나오면 건설에 지어라. 공장 부분에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나의 지분 중에 거의 50% 가량인 1,000만 주를 내가 무상증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거 말 그대로 유상증자 진행하려고 하는 4,500억이 공장 건설과 사육고 배터리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조율되고 있는 공급 계약 처리에 대해서 완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기 한다는 거 증명 처리가 된 거 아니냐. 그니까 빠르게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우리 공급 계약 처리해서 주가에 대해서 부양책을 해서 올릴 거다. 라는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SM립이 그러면 양극재 부분에 대해서 공급 처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폭이 나올 거고 상장에 대해서 재심사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몽골 광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재무 건전성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들을 보면은 2차 전지는 바이오 섹터하고 좀 달라요. 밸류 체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밸류 체인을 봤을 때 금양 자체도 지금 그러면 저게 연관이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기장 공장도 장비가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나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건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대표가 그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그리고 음 여기 써져 있습니다. 무슨 책임 경영 차원에서 사제를 출연한 거 해 가지고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는 먼저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제 금양회사에 대가 일정이 진행된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는 건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겁니다. 전구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급 계약이 LNF 그리고 에코앤드림 나오고 있어요. 사실 2차 전지 시장에서 캐파가 늘어나면서 공급 계약 처리가 나온다고 하는 첫 번째 신호는 전구체 회사들이 보여줍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 처리가 나오면서 2.01%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양극재 부분에 대한 단가 가격도 빠지지 않고 고대로 이평선 유지하면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모멘텀을 보인다는 거죠.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금양은 지금이 매수하시기에 가장 최저 가격대에 있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 부분 때문에 떨어질 거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그럼 물어볼게요. 공급 계약 처리 나오고 나서 탭트론도 전체 회사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한 20% 정도 되죠. 유상증자 처리를 진행해서 여기 개파락 처리했는데 이게 왜 올라간 겁니까, 그러면? 결국에 유상증자는 돈을 어디다가 사용하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를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냐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만약에 금양이 부채를 그냥
"갑기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뿐이다."라고 했으면 전 절대로 여러분한테 금양을 추천을 안 해 드립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금양은 이거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목표 주가 143,000원도 사실 핵심도 부분에서 인제 상단 부분이고, 저항대 매물 구간 보고 있기 때문에 87,000원이나 143,000원, 여기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목표가 143,000원 부분에서의 1차 목표가를 잡고 가는 거지, 사실 수주권 나오거나 캐파 늘어나면은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구간 잘 버티셔 가지고 그런 수익권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요즘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요즘에 보면은 인제 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사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30만 주 터졌다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43,800 원짜리 주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고객 예탁 자금도 작아지고 있고 신용 잔고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하반기에 스케줄이 없는 종목이나 아니면 일정 자체가 없는 종목들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준비를 한 게, 여러분들 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 숫자 1, 이 문자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냥 1 이라고 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거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인제 본인이 받고 싶은지 안 받고 싶은지 의사 확인 정도는 해야 되니까 아무한테나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딱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 정리 처리해 놓은 거랑 스케줄 있는 종목들을 다 이렇게 일정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표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정리 처리를 해 놨는데, 이거를 제가 요번에 무료로 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싹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종목별로 다 정리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 한 10 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만 스케줄 알고 가져가셔도 올해 하반기에는 진짜 수익률 좋게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 이렇게 정리 처리해 놨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일정 자체를 제가 해 놨어요 여러분들. 그러시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해 놨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이거 이후에 움직일 종목들도 있고 이전에 움직일 종목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딱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꼭 가지고 가시고 이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만 아마 움직이는 모멘텀이 나올 거예요 이 하반기에는. 그러시니까 이 부분을 꼭 가져가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원하시는 거 하나를 좀 요번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걸 안 하는데, 그 문자 발송해서 여러분들 매수가 매도가 잡아 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요번에 좀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숫자 1 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거 종목명이랑 매수가, 총 비중, 그리고 매도가 몇 퍼센트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스케줄이나 매수가나 매도가, 그리고 일정 날짜까지 해서 다 정리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원래 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인제 5 분도 쉴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 종목에 대해서 막 나오는 거나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만 올려드리고 있어서 사실 시간에 맞춰 가지고 영상만 올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너무 시장이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또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문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보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시니까 좀 이 부분은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 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어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 보시면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고 아침에 7시 정도에 먼저 보내 드립니다. 요즘에 시장이 아침 9시 에서 11시 사이에 거의 전체 거래량이 한 60% 이상이 그 시간대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그때 다 맞출 거고, 거의 한 종목당 5%에서 10% 정도 수익률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로는 매집주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있는 아까 종목들로 해서 이거는 과거에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매집주 같은 경우에도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해서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일정이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수급 처리나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금양은 오늘 딱 요 정도까지만 정리 처리해 드리면 뭐 하루 체크할 양은 다 해 드린 것 같고요. 내일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도 아마 좀 변동성이 있거나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거나 아니면 일정 나오는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게시판이나 영상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